안녕하세요. 저는 8년차 유치원 아들을 키우는 40대 여성입니다. 결혼한 이후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어요. 다정하고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난 덕분도 있지만 누구보다 존경스러운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어서 큰 행운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일찍 사별하셔서 두 아들을 혼자 키우신 참된 어머니이시고 부산에서 가장 크고 멋진 집을 가진 자수성가의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한평생 자갈치 시장에서 고생하시며 장사하다가 성공한 분입니다. 그 덕분에 아들들은 부모 없이도 훌륭히 자라낼 수 있었고 저도 부모님의 사업 덕분에 어려움 없이 자랄 수 있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혼자서 모두를 이겨내며 성공하셨기에 존경스럽습니다. 그녀는 호탕하고 당당한 성격으로 유명하며 주변에서도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계셨습니다. 저 역시 시어머니로부터 아무런 고난 없이 대하실 수 있었고 결혼 후에도 세탁을 한 번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갖고 계신 만큼 주변과 나누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시고 기부도 많이 하시며 선행을 베푸셨다.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어머니는 정말 고귀한 선행을 행하는 분으로 생각되었다. 주변 사람들을 멋지게 챙기시며 선행을 베풀고 가정에서는 끝없이 인자한 어머님이셨기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시집간 이후로 시어머니 집에서 큰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다. 그러나 처음으로 어머니가 화를 내신 걸 목도할 때는 도련님의 결혼 문제 때문이었다. 도련님은 평소에 어머니의 말을 잘 듣는다는 평이 있어 딸 같은 아들로 불렸는데 결혼 생각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여자를 데려왔다. 그 여자가 바로 이혼한 애 딸들은 있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아무런 실력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당연히 반대하셨을 것이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신 어머니이더라도 그 결혼에 반대하셨을 것이다. 어머니는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도련님은 고집을 꺾지 않아 결국에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끊었다. 시댁과 연락을 끊고 지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인사드리러 왔던 동서를 마지막으로 그 후로 몇 년간 동서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이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지낸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저나 남편도 서방님과 동생의 소식을 자주 듣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못 보고 지내려나 싶었는데 결국 어머님이 동서를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몇 년 만에 동서를 만나 드디어 며느리로 인정을 해주시면서 그동안 동서에게 미안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말기암 진단을 받으셔서 당장 1년을 바라보기가 어려워지셨거든요. 그 바람에 죽음을 앞두신 어머니께서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으시다며 동서를 인정해 주신 거죠. 그렇게 저도 그제서야 동서와 가족으로 지내게 되었지만 상황이다 보니 우리가 쉽게 가까워질 만한 계기가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치료를 위해 서울에서 지내시면서 두산에 있었던 동서네와 자주 볼 일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어머니께서 서울로 올라오신 지도 언 1년이 되었더군요. 어머니가 처음 치료를 위해 올라오실 때만 해도 여기저기 서울 맛집들 모시고 가겠다고 하더군요. 여행을 함께 다니자고 말했지만 실제로 치료가 시작될 때 어머니께서는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병원보다 집이 더 편할 것 같아서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지만 예상치 못한 위급 상황이나 하루 입원과 퇴원이 필요한 치료 스케줄로 인해 결국 어머니는 계속해서 병원에서 생활해야 했어요. 그런 어머니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주 병원을 찾아뵙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돌보며 어머니를 모셨어요. 간병인을 고용했지만 필요할 때마다 병원에 가야 했어요. 제 업무와 여가를 모두 내려놓고 어머니를 돌보러 병원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나 봐요. 더 많은 도움을 받으라고 제 자리를 떠날 것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그건 제게 너무 어려웠어요. 남의 손에 어머니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었고 며느리 역할을 혼자서 한 것은 아니었어요. 부산에서 살면서 한 달에 한 번쯤은 서울로 오는 일이 빈번하게 있었죠. 어머니가 집을 떠나면 집을 관리하고 정리하는 일도
거의 다 동서가 했어요. 아무튼 그것이 어머니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산에 가지 못해 바라볼 수가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동서에게 감사했습니다. 동서가 그 큰 집을 혼자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힘들겠지만 그 정도는 사람을 고용하라고 해도 자기가 하겠다며 직접 집을 관리했어요. 처음에는 기특하고 감사한 생각이었는데 언젠가부터 그런 동서가 의아하기도 했어요. 동서, 어머니 집은 어때? 저번에 부산에 비가 많이 왔다고 했던데 정원과 지붕이 괜찮은지 모르겠네. 어머, 형님은 제가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시나요? 당연히 제가 관리하고 있죠. 그렇게 좋은 집인데 비가 많이 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아무 걱정 없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좋은 집이라고 비가 안 들인다면 그 집도 어머니의 연세만큼 오래된 건데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동서는 모를지 몰라도 어머님께서는 그 집을 매우 신경 쓰셨어요. 어머님은 거의 자식처럼 대우한 집이라 나도 괜히 마음이 쓰여요. 네, 제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더 신경 쓰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자주 살펴봤기 때문에 만약에 누수나 문제가 있으면 미리 처리했을 거예요. 혹시 나 혼자 못한다는 걸 걱정하시는 건 아니겠죠? 형님, 어머님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버거를 먹으러 가야 하는데 어떤 가게인지 걱정할 필요 없어. 그거는 내가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동서도 몰래 먹이기로 하면 어려울까봐 너무 동서에게 맡기지 말고 내가 내려가 볼게. 가만히 내려가면서 동서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 동서 언제 갈 거야? 같이 가자고 하면 돼. 아니 형님이 왜 그래? 내가 잘하고 있다고 했잖아. 왜 날 못 믿어? 진짜 실망스럽다. 난 동서에게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동서가 섭외가 없어서 부담스러워서 걱정을 하고 배려한 거야. 난 시댁 가면서 시어머니가 어떻게 집안 관리하는지 알고 있으니 동서보다 고통이 덜할 것 같았고 그리고 동서에게 알릴 것이 많을 것 같았어. 그런데 동서는 왜 나한테 무시하는 걸로 생각하는 건지 역설을 내며 화를 내고 있어.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가 안 가. 동서는 내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 저는 동서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동서가 그런 식으로 화를 내다니 꼭 그럴 필요가 있어요? 내가 먼저 시집오고 순이 사람이라고 해서 동서가 모르는 것까지 도와주고 싶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왜 그리 화를 내냐고요? 그동안 동서는 어머니와 교류가 없었고 시댁을 잘 모르는 것도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이도 가까우려면 결코 아니고 이런 반응이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화를 낸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속상해서 그럴 수 있죠. 형님께서 탓하려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제게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동안 어머님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시댁 광내도 없었는데 형님은 어머니께서 며느리로서 인정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는 그냥 집 챙겨주셔서 감사하다고만 하시는데 왜 형님이 매번 참견하고 잔소리를 하시나요? 결혼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분수를 찾아가라는 얘기도 아니고 제가 뭘 모른다는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면 이 집 며느리가 아니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속상해서 목소리가 좀 높아진 거예요. 형님은 좋은 집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요. 화가 나도 소리 안 지르고 차분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난한 집에서 못 배워 먹어서 이러네요. 동서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말 자격지심도 아니고 사람이 왜 이리 적당히라는 게 없어. 내가 언제 동서가 못 배워 먹어서 그런다고 말했어. 정말 기가 막혀서 이거 보세요. 형님은 끝까지 저를 이해 못하실 거예요. 처음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평생 무슨 걱정 없이 살았던 형이 뭘 하시겠어요. 아무튼 시댁 문제는 부산에 있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형은 지금 하시는 것처럼 어머님을 잘 챙기세요. 맨날 곁에서 어머님 모신다고 힘든 티는 팍팍 내면서 집까지 신경 쓸 여력이 있으세요. 동서 억지로라도 나한테 억하심정이라도 있는 거야. 정말 왜 그래? 지금 내가 참견했다고 화를 내는 거야. 뭐야, 형이 먼저 시비 거셨잖아요. 아직도 이 집 며느리가 아닌 것처럼 형이 혼자만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기분 나쁘니까
앞으로는 조심해주세요. 어머님이 받아주시고 며느리 대접해주신 지 한참 됐어요. 형만이. 집며느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집 문제 나 혼자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형이 뭘 해도 상관없어요. 이상하게도 그동안 어머님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시댁광내도 없었는데 형님은 어머니께서 며느리로서 인정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는 그냥 집 챙겨주셔서 감사하다고만 하시는데 왜 형님이 매번 참견하고 잔소리를 하시나요? 결혼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분수를 찾아가라는 얘기도 아니고 제가 뭘 모른다는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면 이 집 며느리가 아니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속상해서 목소리가 좀 높아진 거예요. 형님은 좋은 집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요. 동서는 시골집 미영만 나타나면 이상한 행동을 하며 과민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걸까 생각했지만 그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니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참견하는 게 싫다거나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동서에게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었지만 그 이유를 찾지 못해서 동서에 대한 편견만 깊어졌어요. 정말로 동서를 이해하고 친해지기 전에 서로 거리두기만 한 게 전부였고 동서가 날 미워해도 상관없다 싶었지만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곧 떠나실 걸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순간이 다가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힘들더라도 나보다 더 힘든 것은 아마 남편과 처남일 것이다. 모두가 어른이지만 부모를 잃은 사람이 평정을 지키기 쉬울까? 특히 두 형제는 아버지를 일찍 떠나 부모의 손에서 자랐으니 어머니에 대한 아픔과 그리움이 더 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눈물을 멈출 수 없었고 장례식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그런데 한 사람이 눈에 띄게 침착했다. 그 사람은 동서였다. 시어머니를 만난 지 엊그제니까 그마저도 이야기나 담소를 하거나 만난 적이 없을 터이니 정이 서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그래도 시어머니의 장례에서 눈물 한 방울을 보이지 않는 동서가 갑자기 웃음까지 지었다. 왜 초상집에서 웃음이 나올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장례식에서는 소란을 피할 수도 없고 동서에게 몰아치는 소리를 귀를 내기는 역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없어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뭐가 좋은지 혼자 웃고 있던 동서 입가의 웃음은 좀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 그런데 그때 장례식에 와주었던 제 지인 한 명이 우리 동서를 유심히 보더니 동서를 알아보는 것처럼 말했어. 어머, 저 사람 누구야? 응, 누구? 저기 저 앞에 서 있는 여자? 저 사람은 우리 동서인데? 설마 우리 동서 말하는 거야? 세상에, 저 사람이 지수 씨 동서야? 혹시 이름이 뭔데? 이름은 김태희야. 뭐라고? 그래, 정말 성희 씨가 우리 동서를 알아? 김채희가 맞는 것 같은데? 얘야, 그 여자가 자기 동서라고? 진짜, 세상 좁다. 뭐야, 진짜 아는 사이야? 서방님네는 부산에서 지내는데 성희 씨가 우리 동서를 어떻게 알아? 지금은 부산에 있어? 아, 근데 그 전에는 아니었을 텐데. 아니, 나도 긴가민가 하기는 했는데 생긴 거 보니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아서. 자기 동서. 혹시 애가 없어? 혼자 키우는 여자라고 들었는데. 설마 그 사이에 재혼을 했을 줄은 몰랐네. 대체 무슨 얘긴데? 그게 싫어하는 나도 아는 사람이 건너편에서 일어난 이야기지만 한때 유명했던 일이라 그녀 손에서 다른 사람의 남자를 빼앗아 아이를 낳았다고 하더니 아이를 낳으면 남자가 결혼을 해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지만 결국 남자 쪽에서 결혼을 못하겠다고 평정한 채 아이만 낳고 혼자 미혼모로 낳았던 것이었다. 그러다가 한창 난리가 났다는데 진짜인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지 알 수 없지만 아는 사람 중에 듣게 됐는데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남자 쪽은 원래 부인인지 친인지 누군가가 인터넷에 그 여자의 사진을 올리고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어색한 느낌이 있었다. 참 이상한 일인데 그때 그 여자가 맞는 것 같아서 그런데 자기 남편이 괜찮다며 내가 있는 것도 아는 것 같은데
어떻게 결혼했는지 이상한 일이라고 하더라. 동서는 전 남편과는 성격적 차이로 이혼한 것이 아니라 결혼도 되지 않은 채 사생활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어. 멀찍하게 결혼 생활을 하는 다른 사람의 남편을 빼앗아 다른 남자로부터 아이를 낳았지만 그 남자로부터 배신당하고 미움을 받아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바람을 한 번 불 때가 아닌 것 같았는데 이미 그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받아 지역을 떠나야 했다 한다. 그래서 새로 이사 온 곳이 부산인 것 같았다. 처음 듣는 그런 얘기에 나도 몸이 떨리기 일쑤하다.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애딸린 동서의 처지를 탐탁치 않아 했던 시어머니가 이 얘기를 아셨으면 어떠셨을까 정말 끔찍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게 된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동안 동서가 뭔가 이상하다 싶기는 했지만 혼자 자식 키우는 여자로서의 억척스러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불륜을 저질러서 아이를 낳았던 거라면 저희 서방님은 그걸 알고 있을까 싶더라고요. 물론 저도 지인이 건너 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전부 믿고 싶지는 않았지만 저도 모르게 동서에게 색안경을 쓰고 있었는지 왠지 그 이야기가 그냥 넘어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끝난 뒤 저는 동서를 내내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 그동안 동서가 시댁 문제로 유난히 예민하게 굴었었던 모습이 듣게 된 소문과 관련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나 하며 서방님에게 어머니 집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동안 동서가 시댁 청소를 한다며 그 집을 드나드는 동안 서방님도 시댁에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심지어 저한테 했던 것처럼. 동서가 너무 유난스럽게 굴어서 말이죠.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유독 엄마 집 문제에 있어서 예민하게 굴었던 건가 싶었습니다. 그랬었다. 어쩌면 그 집에는 무언가가 감춰져 있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갑작스런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점점 커져갔다. 그 집에서 발생한 어떤 일로 인해 모든 것이 이렇게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이유로든 형수님은 그 집에서 혼자서 무언가를 처리하는 것 같았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녀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내게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저는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징후를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서방님도 그 집의 상황을 의심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무엇보다도 동서가 어떤 비밀을 숨겨놓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큰 수수께끼처럼 느껴졌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나는 힘들게 가지만 불안한 마음속에서 머리를 싸매기 시작했다. 그렇게 의심이 드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 당시 서방님과는 대화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 판단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굳이 꺼내볼 필요가 있을까 싶었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미 결혼한 서방님과 잘 지내는 것이고 어머니도 돌아가셨으니 이제서야 그 일을 꺼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계속 들었죠. 예전에 있었던 일이 과거의 것만은 아니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상상이 끝을 모르게 하던 중에 저는 동서가 그 집에서 바람을 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집에 문제가 있다면 상황이 복잡해질 것 같았는데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그 집의 문제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며 자기 일로 할 수 있도록 물러서 있었기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주변에서는 그 집에 대한 야단이 계속되면서 동서가 자기 애인을 그 집에 숨기고 두 집의 살림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말도 나왔습니다. 사실 나는 과연 동서가 나를 바람피는 여인으로 보고 있는 걸까? 이 지침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의심스럽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고려해보면 내 행동이 얼마나 오해를 불러올지도 모른다. 매우 고민스럽다. 한편으로는 아이나 남편이 있는 사람도 바람피는 경우가 있다는 말에 혼란스러워했지만 어떤 이들은 가족 상황이나 상대방에 관계없이 바람을 피는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조차 고민이 더 깊어졌다.
정말 왜 나 혼자 고민해야 하는 것일까? 억울하지만 현재로서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편이나 배우자에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동서에게 그냥 물어볼 수도 없고 검증된 사실이 아닌데 도저히 그녀에게 유혹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서가 바람피는 여인으로 날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께서 떠나셨으니 유품을 정리하고 며느리로서 가정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몇 차례 동서에게 부산을 방문하겠다고 말했지만 동서는 여전히 나를 거절하며 내려오지 말라고 말했다. 집을 팔 필요가 없고 바로 유품을 정리할 필요는 없다. 집이 달아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물건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만 정리를 해놔야지. 이미 주인 없는 물건들이니까 먼지가 쌓이게 두는 것도 이상하잖아. 아무튼 어머니가 몇 가지 물건을 나눠주라고 하셨고 확인을 하러 내려가 봐야겠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형제분께 가지고 가시던가. 택배로 보내면 되겠지? 그런데 폐물들이 얼마인지 알고 택배로 보낸다는 소리를 듣고 만약 분실되면 어떡하려고 내가 직접 가져가겠다는 건데 그것도 이해 안 돼. 동생이 그러네. 할 것이 없는데 내가 가져가고 굳이 가겠다는데 정말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 동생은 왜 그럴까? 모르는 일이 있나? 그런 식으로 의심하다가는 동생이 더 이상한 것 같아. 아직 어머니 49제도도 안 지났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한편으로 동생을 보니 황당해서 의심도 했는데 결국 동생의 행동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 동서가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그런 짓을 한다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나는 고민 끝에 결국 혼자 총을 들고 전격 시어머니 집을 찾았다. 하지만 마당에 들어서자 이상한 느낌이 느껴졌다. 집안에는 사람이 있음을 느꼈는데 사실 빈집이었어야 했다. TV도 켜져 있었고 신발장에는 남자 신발이 있었다.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가 보자 동서가 어머니 방에서 나오며 나를 방해했다. 순실 씨, 동서가 이 집을 정리하러 왔다며 신문을 덮어둔 동서는 이상한 것이 있어? 동서가 며느리 역할을 해주었어도 어머니가 없는데 동서가 여기에 머물 이유가 있을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집을 그저 비워두는 것은 아니야. 가끔 정원을 가꾸고 찾아와야 해. 형님, 갑자기 찾아오다니. 어디 못 가는 곳으로 왔지만 여기는 제 어머니 집이에요. 그리고 곧 우리 남편의 집이 될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집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집은 왜 아주버님의 명예가 되는 거죠? 부산에 사시지도 않으면서 당연히 우리 남편이 받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동서는 그동안 유산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거겠죠. 아니, 참 욕심이 많다. 시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맞손자가 집을 상속받는 게 당연한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가 시댁집을 원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동서야, 이제 솔직히 말해봐. 그동안 이 집에서 대체 뭐를 했니? 뭘 하긴 했니? 그냥 관리해 드린 거지? 그러는데 이제 와서 맏며느리 타령하는 건 좀 심하다 싶지 않으세요? 딴소리 할 것 없고 동서야, 조금 전까지 어머니 방에 있던 것 같았는데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내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짓말을 하려면 좀 더 그럴싸하게 해야 돼. 난방에 들어오기 전에 남자 신발도 다 봤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야기 동안구에서 남자친구를 부른 건가요? 찬찬히 써요. 한동산 전남남과 이혼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른바 동동회쇼에 이나친 남의 남편을 빼앗아서 바람을 냈던 것이니요. 그런 이야기는 어디서 들었는지요. 왜냐하면 나를 의심해서 여긋까지 찾아왔다고 해요. 형님 근데 왜 이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확실히 말해보세요. 동대구. 이렇게 억지를 부렸던 수록 쓸데없는 오해만 쌓이게 돼요. 현재도 내가 엄마 방에 들어갈 수 없게 막고 있으니 당신은 분명히 숨겨진 것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동서를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 말야. 끝나버림요. 내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다. 안 그래도 한동산 가오며 엄마 방
쪽에서 나왔을 때부터 무언가 수상하단 생각에 아락싱스런 건엉이 된다. 그렇지 않을까요? 동자는 나가 애머니 방이 들어갈 것을 생각한지 계속 내 앞을 막고 있었어요. 역시 그 방에 무언가 있음은 확신한 나는 내 앞을 막는 동자를 밀고 방문을 열고자 했어요. 동사는 여거 그런 속도로 나를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빨랐어요. 그러나 안방문이 굳게 잠겨 있었어요. 동산문 동서가 잠겨퍼 이게 뭐라니 얼른 문을 열어주세요. 죽어도 못 열어요. 거기 들어갔다가 큰일 나요. 난방에 들어오기 전에 남자 신발도 다 봤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야기 동안구에서 남자친구를 부른 건가요? 찬찬히 써요. 한동산 전남남과 이혼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른바 동동회쇼에 이나친 남의 남편을 빼앗아서 바람을 냈던 것이니요. 그런 이야기는 어디서 들었는지요. 왜냐하면 나를 의심해서 여끝까지 찾아왔다고 해요. 형님 근데 왜 이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확실히 말해보세요. 동대구. 끝까지 문을 못 열겠다는 동서혁재. 뚜껑이 열린 저는 제가 가져온 열쇠로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가 제 손에서 열쇠를 뺏으려고 안달을 내었지만 저도 작정을 했던 터라 소용없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문을 열게 된 저는 방 안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안방에 어느 중년 남자가 누워 있었거든요. 동서가 바람을 폈다고 해도 비슷한 또래일 거라 생각했는데 왜 나이든 아저씨가 있으니 저는 순간 사고가 정지되어 버렸어요. 전혀 생각지 못한 광경에 제가 아무 말 못하고 서 있자 그제야 동서가 엉엉 울면서 실토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세요. 뭐라고 저분이 동서 아버님이시라고 그러자 침대에 누워 계시던 그분이 몸을 겨우 일으켜 제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저희 K 형님 되시나 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야말로 죄송하네요. 사돈어른이 계신 줄 모르고요. 동서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대체 동서가 시댁반대로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결혼한 지 한참 만에 봤었으니 저는 동선의 아버님을 뵙는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뵙지 못했던 사돈어른을 만나게 된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어 동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물이 흐르고 말을 할 수 없던 그가 안방 문을 닫고 거실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동안 왜 그러한 행동을 취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잘못한 일이 있어요. 형님, 아니 미안하다고만 말하지 말고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줘야 해. 동서야, 아버지가 여기 계신 이유를 울지 말고 설명해 줄래? 화내지 않을 테니까. 그게 사실 우리 아버지가 아주 아프다고 해 병원에서 몇 날 며칠 안 남았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냥 연명치료만 받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살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야. 우리 아버지는 평생 힘들게 살아오셨고 너무 불쌍해. 한 번도 좋은 집에서 살아보지 못하고 지금도 반지하에서 살고 계세요. 그렇게 돌아가신다는 것을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었어. 그때 어머님께서 서울병원에 계시니 집이 비어있고 저희 아버지가 현관 가득 모실 수 없어서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아버지를 여기다가 모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좋은 집에서 한 번이라도 살아보셨으면 했어요. 동서가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하는 얘기에 저는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동서가 이 집에서 바람을 피우는 줄 오해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제가 오해한 거라니 정말 미안해지면서도 허무하기까지 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시한부 판정을 받으셔서 그런 아버지를 위해 시댁을 빌렸다는 동서에게 저도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허락 없이 그렇게 한 동서의 행동은 철이 없는 것 같았지만 친정아버지를 위해 그렇게만 할 수밖에 없었던 동서의 마음은 조금은 이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미리 말하고 가족들의 동의를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괜한 오해와 문제들을 만들었는지 동서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으면 됐잖아. 어머님에게는 말씀 못 드려도 서방님이나 제게라도 왜 말을 안 하고 가족들을 속이려고 했던 거야? 그건 정말 죄송해요. 저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허락해 주실 것 같아서 난 생각도 못 했어. 진짜 이 집 며느리라고 생각도 안 들어.
시어머니 아픈데 그 집 좀 쓸게 하면 얼마나 염치 없어 보일까? 나도 제 주제를 모르겠어. 그런 말을 못 꺼내더라고. 또 남편에게 말하면 그렇게 해줄 것 같았지만 그래서 더 못했어. 나 때문에 어머니랑 싸웠던 사람인데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신 와중에 아버지도 신경 쓰라는 소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미안한 일이 많아서 그런 생각을 못했어. 동서는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던 모양이야. 결혼해서 시어머니 가습 때문에 어머니가 아프게 됐다고 자기 탓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대. 그래서 우리한테 미안한 마음이라도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없었더라.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마음을 열고 며느리로 받아줘서 그런 무리한 부탁을 드리면 다시 내쳐줄까 무서웠대. 눈물을 멈추지 못하면서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동서의 모습을 보니 동서가 혼자 있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도 이해를 해야겠어. 그래서 동서의 마음이 어땠는지 이제 이해할 거야. 미안해, 동서야. 나도 함께 있겠다. 이해하고 배려해야 했는데 말만 하며 느리면서 손이 동선이 하면서 정작 내 역할을 못했네. 부산 서울이 멀다고 마음까지 멀게 느꼈나 봐. 동서가 괜찮다고 묻어나게 굴었어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동서에게 신경 썼어야 했는데 동서가 그렇게 생각하고 느낀 일에는 내 탓이네.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그런 황당한 오해 나오고 정말 미안해. 동서 아니에요, 형님. 제가 먼저 형님께 성질 부리고 화를 냈잖아요. 제가 반대로 생각해도 충분히 오해하고 하실만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저도 정말 무서워서 막상 사고는 저질러 놓고 저도 무서웠어요. 아버지 모시고 지내면서 조심해느라 불안했는데 형님이 자꾸 집에 오시겠다 그러시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예민했네요. 그래도 차라리 싸우면 형님은 관심 안 가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 나도 그때는 동서가 왜 그러나 진짜 이해를 할 수 없었지. 아마 우리가 그동안 알고 지낸 시간이 없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 거기다가 집안에서 반대했던 일도 있고 나도 동서가 이혼녀라고 은근히 편견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럼 그건 정말 다 소문인 거야? 장례식장에서 내 지인이. 동서는 미약해. 결혼하는 얘기는 해주면서도 결혼하지 않았고 항상 그때가 언제일지만을 생각하면서 시선을 거두지 못할 정도로 정상이 아니지. 하지만 정말 그렇게까지 결코 그렇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결혼할 수 없는 남자를 믿고 후회하고 결혼 앞두고 임신하게 되었어. 날짜를 정하자 하니 남자는 참 다 그를. 후에 반년 뒤에 나는 결혼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놀라서 푸른 바다를 잡고 결혼식장으로 찾아갔어요. 그러나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결혼할 여자와 양다리를 걸친 것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고 희생자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나를 비판했어요. 결혼할 여자가 있는 남자를 유혹하고 애를 가진다면서 나를 상간녀라고 비난한 거예요. 결국 남자가 쓰레기였어요. 몇 년 동안 양다리를 걸치며 자기 애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여자와 결혼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비난받아도 당연한 일이었지만 상대 여자는 동서를 원망했다고 해요. 아마도 자기 결혼식을 망치러 온 동서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모양 같아요. 그렇게 그 여자가 주도적으로 동서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던 것 같아요. 남자를 속이는 말은 빼고 동서가 상간녀로 남편을 유혹했다는 이야기죠. 결국 남자를 잘못 만난 동서는 하지도 않은 불륜을 죄로 삼아 다른 사람들의 입속을 돌아다녀야 했어요. 결국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와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아마도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기 위해 그냥 이혼했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지훈 씨를 만났어요. 그래도 저 지훈 씨 속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제 사정 다 알아요. 사실 지훈 씨가 먼저 저 좋다고 하는데도 저는 밀어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혼녀 아니고 미혼모이고 내 인생 순탄치 않다고 다 얘기했어요. 근데도 제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혀 몰랐어.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그런 걸 보면 서방님이 동서를 참 사랑하기는 했나 봐. 솔직히 우리는 서방님이 어머니 반대 피해서 끝까지 결혼한다 그랬을 때 많이 의외였거든.
워낙 어머님 말씀 잘 듣던 서방님이라서 우리는 진짜 여자 잘못 만나서 신세 망치려나 싶었어. 근데 아무래도 서방님은 동서의 진심을 알고 좋아하게 되었던 모양이네. 사실 동서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 쓰레기 같은 놈 잘못 만나서 고생만 했을 뿐이지. 나도 동서 그런 줄 모르고 잠시라도 오해했던 일이 너무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동서 나 용서해줘. 동서에게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것을 듣게 된 저는 잠시나마 남의 말을 듣고 동서를 오해하고 판다는 제가 죄스러웠습니다. 나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을 너무 편견에 사로잡힌 것 같아서 동서에게 미안했고 몇 번이고 용서를 빌고 싶었다. 그러나 동서는 나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러지 마세요. 처음부터 어떻게 나한테 착하게 대해줬었는지 알았을 거야. 그리고 나는 편견이 너무 익숙해서 용서하고 싶어 했지만 그랬더니 동서가 나를 미워하게 된 거야. 남들이 어떻게 차별하고 욕하든 가족끼리까지 그러면 안 돼.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해야 해. 동서를 진심으로 대해야 했는데 그랬다면 동서도 허심탄회하게 대해줬을 거야. 내가 먼저 벽을 세우고 동서가 불편해한 거야. 남의 이야기를 흘려들으며 동서를 판단한 게 나쁜 거야. 동생에게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해하고 사도 어른께도 죄송하다. 빈손으로 나갈 순 없어. 과일이라도 사올까 생각 중이야. 아니에요. 형님이 그러시면 더 부담스러워요. 괜찮으니까. 저는 위의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겠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그때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웃은 게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동서가 한참 동안 뭔가 했는데 샵사인 기도 DY해 샵사인 그렇군요. 웃었다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울고 있는데 한참 가만히 있더니 동서는 속으로 웃던데. 몇 번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동서는 설마 어머니가 돌아간 게 좋은 것인가 생각했어요.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도 어떻게 웃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요. 오해를 하신 거예요. 정말로 그럴 리가 없거든요. 얼마나 슬펐을까? 어머니가, 제 가족이 얼마나 슬펐을까? 그때 웃은 것도 사실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웃었던 거예요. 그게 왜 그러세요? 어머니와 어떤 좋은 추억이 떠오르셨을지도 몰라요. 사실 제게는 어머니께서 주신 아름다운 기억은 별로 없었고 추억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는데 오히려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와 함께한 순간들이 더 생생하게 떠올라요. 그 생각을 하며 기쁜 기분을 느끼고 그래도 어머니가 먼저 떠나기 전에 웃을 만한 추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끝까지 안아주지 않았다면 서러워서 눈물로 살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추억이라도 남기기 좋아하는 것 같아 웃게 되었어요. 동서가 맑게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해줘서 감사했지만 동서에게 미안해지기도 했어요. 동서는 행복하고 감사한 사람인데 그러한 모습을 알게 되어서 동서를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동서가 나쁜 일을 겪었고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알고 동서의 순수하고 착한 성향을 느꼈어요. 이제 동서가 서방님을 만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부모님의 걱정이 더해져서 동서가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기로 결심했어요. 동서가 쉴 수 있도록 병원을 안내하고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동서의 아버님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도봤어요. 이제 동서가 더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어 안도해야 하는 모습을 보며 동서 쪽의 문제도 해결될 것 같았어요. 사도님은 지난 1년 이상 잘 지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적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혹시 사도님께서 더 나아질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희망적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져 다들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도님과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사도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